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3일 화요일 손상TV의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줄기차게 부르짖고 있는 이 검찰개혁이 진정한 개혁이 아닌 자신들의 치부를 덮고자 하는 검찰 개악을 하고 있다는 것, 아마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정작 이걸 부르짖고 있는 민주당과 이 정권만은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거겠죠. 솔직히 이 정권에서 검찰개혁보다 더 시급한 것이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저 박범계가 있고 김명수가 있는 사법개혁을 해야 될 거고, 저 문재인이가 있는 그 청와대 개혁을 해야 될 거고, 300명인의 국회의원이 있다는 국회개혁, 이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검찰개혁보다 더 급한 것이 사법개혁이고 청와대개혁이고 국회개혁입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하고 대법원장인 김명수가 보여주는 일명 우리 편 감싸기, 이거는 제가 박근혜 정권에 뭐 꼭 비교해서가 아니라 저거들이 사법농단이라고 그 수많은 사람을 말하였으니까 거기에 비춰본다면 사법농단 수준을 넘어서 법치 파괴와 헌법 파괴,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딱히 뭐 이 두 사람만 아닙니다. 이 정권 초기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한 현 장관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초대 장관인 박상기가 그랬고, 그 뒤에 조국이 그랬고, 또 이은 추미애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들에게는 원칙도 상식도 없는 대표 주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고 봐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개인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좌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정권들을 지내오면서 이런 장관, 이런 대법원장들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결같이 문재인 욕바지들만 골라 앉혔는지 이것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게 진짜 전 세계가 한 번씩 들여다봐야 될 해외 토픽감 인사입니다. 인사. 하기사 뭐 국회에서 대부분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만 갖다 앉혔으니 뭐 이런 결과는 뻔하겠죠. 조국, 추미애, 박범계는 지금도 입만 열면 검찰개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바로 이들이 반대로 검찰 파괴를 일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조국은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가족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문재인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공정평등 정의를 박살내버려서 이 나라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아버렸습니다. 추미애는 취임 후 사퇴하고 내려올 때까지 오로지 하나만 검찰개혁으로 포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내쫓기에 혈안이 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징계위원회까지 가동해서 윤석열을 어떻게 하든지 쫓아내버려다가 결국 자신이 쫓겨나는 꼬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미애에 이어서 등단한 박범계는 제가 보기에는 더합니다. 더해. 박범계 역시도 뭐 툭하면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그 스스로가 정치 검찰을 만들고 친여 성향의 검사들만 감싸고 도는 이런 꼴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결론난 한명숙 문제를 들고 나와서 추미애에 이어서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남발했습니다. 이른바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한명숙에 대한 모해 위정을 했다는 김모 씨에 대해서 대검찰청은 지난 2011년 불기소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은 지난 5일에도
이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는 추미애에 이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건 재심의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 대검찰청 부장단과 고검장들이 지난 19일 한명숙 재판에서 불거진 모해위정 의혹에 대해서 재심을 한 결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회의 결과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참석자 14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의견, 기소가 2명, 기권이 2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박범계가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박범계는 또다시 수사팀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합동감찰을 지시합니다. 박범계는 대검회의가 수사지휘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절차가 공정했는지 의문이라면서 고강도 합동감찰을 지시한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범계 대단합니다. 한명숙이 항고하면 박범계 뭐 큰일 나기라도 합니까? 한명숙이는 다른 죄도 아니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서 징역을 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목숨 거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거, 이거 국민의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박범계는 국민을 위한 법무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한명숙을 구하기 위해서 어명을 받고 투입된 법무부 장관입니까? 제 개인적 판단은 아무리 봐도 후자가 아닙니까? 박범계에 드러내놓고 하는 제19 감싸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중립성을 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장관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본데, 혹시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하고 똑같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장관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명숙 한 명 때문에 재심의도 모자라서 합동감찰까지 지시하는 것, 이거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법무부 장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퇴하세요. 나라 법 이런 식으로 조롱 떨지 말고. 제 눈에는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고 나간 이후에도 검찰은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니까 박범계 역시도 검찰 개혁을 빌미 삼아 검찰을 공중분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이 정권의 검찰에 대한 감정적 보복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경우라도 한명숙을 구해서 검찰에 타격을 입혀 권력수에 힘을 빼야 한다는 그 절박함까지도 제 눈에는 훤히 보입니다. 저는 반대로 합동감찰은 검찰을 할 게 아니라 박범계가 과연 수사지휘권 발동을 공정하게 발의를 했는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시한 것이 맞는지, 오로지 한명숙 사건에 이토록 매달린 이유는 무엇인지, 이걸 감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제가 박범계에게 촉구합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응하라고 좀 촉구하십시오, 양반아.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말이야. 찔리는 게 없고 잘못한 게 없다면 이성윤이는 제발로 검찰 가서 조사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딴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 박범계씨, 바로 이성윤 같은 이런 사람이 검찰 개혁의 걸림돌 아닙니까? 명색이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검찰을 농락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이성윤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말을 안 합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 같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4차 소환에 불응한다는 게. 지금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이성윤이가 검찰의 강제 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또다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하므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는 위법이라는 논리를 세우면서
재차 사건의 공수처 이첩, 즉 제재 이첩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공수처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이 여자들이 악용을 하잖아, 악용을요. 보시다시피 아직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공수처를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지고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의 기능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이겁니다. 어? 공수처도 폐지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출발부터 이게 뭡니까? 공수처가 지난 12일 검찰의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공소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소부문은 이첩하더라도 이성윤은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공수처가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부문은 여전히 공수처 간을 아래 있다는 입장 때문에 당시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 3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해계망측한 논리라고 정면 비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성윤이까지 해계망측한 논리로 마치 검찰을 무시하는 듯 하는데 지금 이 정권은 친여성향의 이성윤을 검찰총장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맞습니까? 검찰개혁 답이 나왔잖아요. 이성윤, 심재철, 한동수, 임원정, 그 밑에 몇 명,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는 사람들만 좀 걷어내면 되는 거요. 추미애 라인에 서서 친여 성향의 이런 색깔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검찰에서 걷어내면 검찰 개혁은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지검이 검찰 왜 체포영장 청구 안 합니까? 이성윤에 대해서. 아니 현직 중앙지검장이 국민위에 있습니까? 이성윤이가 아무리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라고 해도 그 하랩이라고 해도 국민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국민들은 3차 소환 안 오면 그대로 와서 체포해서 그냥 새벽 데리고 와버립니다. 근데 이성윤이는 특혜 받았습니까? 문재인 대학 후배라고 봐주는 겁니까? 이거 우리나라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법대로 하시라 이거 법대로. 국민들은 지금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 보여준 그 실력 그대로 이 정권 사람들에게도 적용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냐고요. 왜 이성윤한테 가면 쩔쩔매고 청와대 앞에 가면 쩔쩔매는 이런 검찰이 앞으로 무슨 큰 사건을 정리하겠습니까? 아니 이성윤이는 이런 식인데 정작 이성윤이가 지검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추징 보전에 둔 서울 서초구 내곡 등의 박근혜 대통령 자택을 오늘 압류했습니다. 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 명령서를 보냈지만 박 대통령이 자진납부기 한인 지난달 20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데 언제 그 돈 내냐고.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야 잔인한 사람들이요. 이건 이성윤이가 잔인한 거요. 저거하고 관련된 사건은 전부 뭉개고 결정도 안 해주면서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거는 총알같이 해버리잖아요. 검찰은 박 대통령 측이 정해진 기간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집행을 위해서 오늘 내곡 등 자택을 압류 등기하고 압류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제 팔아가지고 저끼리 싹 닦아먹겠다는 겁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도 집이 없어. 큰일 났네. 우리 집에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근혜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 당시 공시가 28억 예금 수표까지 해서 30억 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서 자산을 동결해 둔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통해서 추징금 35억 원 가운데 26억 원을 이미 걷어들였습니다. 싹 빼서.
이야, 오늘 오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명숙이는 7억 몇천만 돈을 6년째 돼도 달라 소리 안 하고 추징도 안 하고 압류도 안 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 선고 아직 잉크도 덜 말랐는데 이런 식으로 싹 쓸어가 버립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작 저그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으라 오라고 4차 통보를 해도 불응하는 이런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정권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아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영원히 감옥에 가둬놓거나 석방을 하더라도 아예 거지를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윤석열이 이 사람도 못 믿겠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아무리 뭐 지지율 높다 하지만 지금 풍선한 또가 푹 찔러보면 그냥 바람 푹 빠지는 거예요. 왜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들이댄 칼처럼 문재인 정권에는 단 한 건도 제대로 칼을 들이대지 못했냐 이겁니다. 솔직히 이 정권 관련한 권력형 비리 소란만 떨었지 제대로 수사해서 몸통 잡은 게 있습니까?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이 그렇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그렇고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똑같고 김학의 불법 출금 똑같고 신라젠 똑같고 심지어는 4.15 부정선거는 아예 손도 안 댔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여전히 이 정권에는 청와대 수사 앞에서 다 제동이 걸린 채 시간을 질질 끌려가면서 보란듯이 오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 동결 자택 압류까지 총알같이 처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보다 수십 배 더 큰 죄를 저지른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인데 왜 이러겠습니까? 왜 이런 거냐고요? 이러니까 좌파도 뭐도 윤석열도 아무도 믿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손으로 이 정권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제가 주장했던 겁니다. 검찰이나 박범계가 이러니까 좌파들이 기고만장해서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이 뭐라 했습니까? 조국이 어제 TVN 드라마 빈센조와 비밀의 숲 일부 대사를 인용해서 반은 썩고 반은 먹을 만하다. 그럼 이 사과는 썩은 사과일까요? 아닐까요? 우린 이 사과를 반쯤 먹을 만한 사과가 아니라 썩은 사과라고 한다. 안 썩고 신선한 검사님 같은 분이 있어도 결론적으로 그 조직은 썩은 사과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검찰이 썩었다는 얘기예요. 참 기가 찹니다. 누가 썩었는지도 몰라 아직. 그래서 제가 조국에 들려드립니다. 당신은 안 썩고 신선한 검사님 같은 분이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그 조직은 썩은 사과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 정권은 반이 아닌 전부가 썩었습니다. 썩기만 하면 다행인데 악취가 나서 국민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조국씨 제발 이 정권의 꼬라지를 좀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반이 썩었으면 천만다행이요. 검찰은 반 썩었지만 이 정권 이 전체 다는 완전히 다 썩어서 문드러져서 악취가 난다고 악취가. 또 한 사람 민주당의 황운하도 21일 검찰을 겨냥해서 참 안 바뀌는 조직이다. 참 나쁜 사람들이다.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황운하 또 검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제도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기존의 경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면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는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습니다. 황운하 씨 보시오. 아직 뭐 배치단 지 얼마 안 되고 초선이어서 잘 모르나 본데 대한민국에서 참 안 바뀌는 조직은 당신이 있는 국회야. 참 나쁜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야.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한 것도 국회라고 양반아. 그걸 아시라고. 한문화가 또 검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제도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기존의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국회의원들, 그 중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제도에서 얼마나 많은 저질러 왔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고, 기존의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개혁을 포장해서 국민 요구에 저항하고 있는 게 당신 눈에는 안 보이냐 이거야. 말을 해도 똑바로 해야지. 내 집구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뭘 알고 나를 씹어내야지. 국회는 개판 5분 전인데 무슨 말 검찰을 욕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 전체 좌파들에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검찰을 물어뜯고 우파를 물어뜯고 황당한 주장들 할 시간 있으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뭔가는 좀 따지고 물어뜯으십시오. 알려진 바 김정은과 시진핑이가 구두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 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해서 조중 두 당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이것을 한반도 정세도 중요한 요인인 만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북한은 중국하고 손을 잡고 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해서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까불면 가만 안 두겠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징조니까 지켜보겠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요. 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하고 민주당은 전신만신 유체 이탈자만 사는 나라 같습니다. 유체 이탈자 빵! 이거다 문신 세게 해야 돼. 좀 뭔가를 좀 제대로 아십시오. 아무리 여야를 떠나서 아무리 뭐 정치인 같지 않다 이러지만 아무리 나라가 개판 돌아간다 하더라도 뭐가 적폐인지 뭐가 잘못된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 정권보다 잘한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결론은 하나예요. 진짜 적폐의 적통 세력은 문재인을 비롯한 이 정권 사람들이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바로 문재인을 비롯한 이 정권 사람들과 지금 입법 폭거를 일삼고 있는 집권 여당과 그 언저리에 있는 정치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진짜 적폐의 적통 세력이란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메기 떡, 맛이 좋고 꿀맛 같은 항칠 오메기 떡.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신 분은 선물이라도 한번 하시면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실 떡 먹어본 중에 이렇게 입에 살살 녹는 떡은 또 처음 봤습니다. 뭐 그걸 떠나서 우리 진짜 애국 기업들은 우리가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이 망가지는 거 보십시오. 맹자에 터져도 그냥 찍소리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서글픈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서글픕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날을 보고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빨리 4.7 재보궐선거 승리하고 내년 대선 승리하고 좀 태평성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